네, 경기 민감역에 도착했는데요. 예, 윤아 씨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일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시고 왔네요. 네. 네, 우리 볼매 우리 김종일 이사님. 네, 볼매 뭔지 알아요? 볼수록 매력 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 미소를 보십시오, 우리 김종일 이사. 모르는 게 없어요. 뭘 물어봐도 앞으로 궁금한 건 뭐도 여쭤보셔도 되겠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 얘기를 하는데 뭐 경기 얘기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뭐 조선도 그렇고 뭐 해운지도 움직이지만 건설 기계, 뭐 전력망 이런 쪽이 되게 잘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주식들 네. 좀 그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결국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당 산업의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좋아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해당 산업의 사이클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수요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공장이 됐든 플랜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지역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수요와 그다음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 반도체 공장 계속 짓고 그렇죠. 있죠. 2차 전지 공장.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도 계속 짓고 있죠. 자동차 공장도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롭게 공장 만들면서 나타나는 수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던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주는 수주가 크게 빠졌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주의 총량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5월까지 나타났던 수주의 총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악성으로 작용했던 그 적자 이 수주량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수주했던 흑자로 돌아섰을 양질의 수주들이 서서히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조선업종은 약간 다른데 조선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가 돌아선다는 관점보다는 경기는 괜찮았지만 오히려 적자 났던 것들이 올해 흑자로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성격은 약간 다르고 건설기계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쪽은 지금 확실하게 경기가 터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터닝하는 것의 밑배경은 말씀드렸던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신규 수요에 대해서 좀 미국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건설기계 하면 중국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중국이 또 요즘 부진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엔 뭐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거 다 그죠? 중국 모멘텀이었죠. 옛날에는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조금 힘을 못 써준다 이런 네. 말이 있던데 왜 중국이 요즘 또 힘을 못 써주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세계 공장이어서 뭐 공장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또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건설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부동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도시별 경쟁 심리. 그래서 소위 일선 도시들끼리 저기서 100층 만들면 우리는 101층, 저기는 103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실수요가 아니고 돈이 워낙 많고 금리는 낮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돈을 끌어와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중국 쪽에서 부동산 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타났던 이 레고랜드발 위기를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눌러놓은 것처럼 중국도 지금 눌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새롭게 열리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 잠식된 상황에서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호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는 중국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 북미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삼일중공업, 샨이라고 하는 중국의 로컬 업체가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점유율도 많이 올라오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도 않겠지만 좋아진다고 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이런 쪽이 예전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로 인해서 중국은 예전만큼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의 이유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 쪽 변수는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의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설 기계나 인프라 이런 쪽은 결국 이제 북미 모멘텀이고요. 북미 그다음에 그 중동 쪽도 사실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건가? 초기 단계인지, 그죠?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동이나 유럽도 또 좀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세 지역 다 모멘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두바이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가겠다. 그래서 네옴시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쪽은 지금 초기 단계인 거죠. 물론 원래 조감도랑 똑같이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우디를 비롯한 이쪽 중동 수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자, 미국은 말씀드렸던 교체 수요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노후된 뭐 30년 이상 된 그런 뭐 변전소, 송배전 시스템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교체하는 게 뭐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미국도 50개의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주별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걸 하나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ING로 본다면 한 뭐 20-3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신규 수요는 유럽에 만들어지고 있는 해상 풍력은 결국 발생한 전기를 땅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신규 전선 수요, 관련된 송배전 수요, ESS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건설 장비들이 대거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광산들도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광물이 있는데 그동안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개발하지 않았던 국가 아니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에 뭐 칠레나 이런 쪽이 워낙 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원로 이제 개발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재건 수요도 좀 어떻게 건설기계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다면 그죠? 그렇죠. 그쵸. 전쟁 네, 끝난 근데 이후에. 이제 네. 전쟁이 예.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모르고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정말 국내 업체들에게 대규모 수요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가 좀 강할 것 같고요. 실제 결과물을 보시면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너무 앞서가기보단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과거 이제 뭐 중동 수주라든지 뭐 폴란드와 뭐 계약 맺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MOU라는 게 다 사인만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건설 관련 MOU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가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MOU 체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면 오히려 경계감을 가지시는 것이 투자 전략상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MOU가 그렇게 서명만 한 건지 몰랐어요. 되게 큰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군요. 근데 MOU는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MOU 또 LOI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좀 구속력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계약서에 사인을 그죠? 네. 그때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얘기를 좀 하면서 아까 초반에 조선주 얘기도 살짝 흘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조선주들이 최근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막 하반기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신조선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좀 이 상승이 어떻게 계속될까요, 정말? 일단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균형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선종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일단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LNG선, LPG선 이쪽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탱커가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상선 쪽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건화물 쪽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출 지향 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세계 물동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요. 중국 수출 모멘텀도 5월 달에 급감했는데 이게 6, 7, 8월 달에도 크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하이 대봉쇄 이후에 여름 2분기에 급격하게 늘어서 이거 YOY로 적용하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 물동량, 해운지수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그다음에 조선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편향되게 특정 선종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상선 쪽,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 쪽은 앞으로도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고 다만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가 같이 얽혀 있어서 이 부분은 나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은 제법 좀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조선업 같은 경우에 업황이 오래 가려면 네. 이 업황을 타고 이익의 폭이 대폭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그렇죠. 것이지 네. 흑자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율, 유가, 그다음에 뭐 선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돼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종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 LPG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가 조금씩 경계감을 높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조선주는 한 달 반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시장에 관심 없고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을 때 관심을 가져서 그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 것이지 지금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좋다고 떠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낮춰보고 이익의 정점이 오히려 2, 3분기에 오는 것은 아닌지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주는 어때요? 이제 조선주가 가니까 해운주 얘기도 나오잖아요. 해운주도 움직이는데 해운주도 보면 뭐 운임지수가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쪽은 조금 오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상하이 쪽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질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텐션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탄력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운주는 뭐 최근 주가가 오른 게 없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 얘기할 때 과거에는 이제 유가하고의 연동성을 많이 봤는데요. 최근엔 뭐 유가하고 연동성은 그리 크진 않죠. 그렇죠. 예. 유가가 과거에 움직일 때는 우리가 봤던 것은 그 해양 설비 쪽의 예.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탄소 줄이고 그쪽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유 탐사나 뭐 석유 설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을 과거처럼 이제 연동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된 영향력은 과거 대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유가의 움직임도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경기 민감주 안에서 또 건설기계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 안에서 그럼 사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조선주는 막 지금 매수를 네.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은 저는 뭐 신규 매수보다는 홀딩 관점. 우리가 그때 샘성 할 때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비하면 그죠? 네, 삼성중공업. 뭐 그때 비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네. 저는 여전히 뭐 홀딩 관점 정도는 볼 수 있겠다. 네.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은 저는 뭐 예전부터 두산밥켓과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 종목군들은 여전히 홀딩 정도의 관점 혹은 조정 시 매수 정도의 관점이라면 아직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쪽에서 정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선종이 두 가지가 이제 급하게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탱커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탱커는 이제 원유 나르는 그렇죠. 거예요. 원유를 예, 나르는 예. 거 이제 탱커라고 하는데 그 탱커가 주력인 선사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예. 근데 올해 다른 거 오를 때 못 현대미포조선이 올랐죠. 안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Q가 피크를 찍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가는 올랐지만 실제로 이제 수주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Q가 현대미포조선도 오른다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조금씩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를 정말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움직이더라고요. 미포조선도 그죠? 뒤늦게 좀 움직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관련주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우리가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우리가 시크리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이클이 있는 주식인데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건설. 근데 그런 쪽은 사실 경기가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건설기계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건 사실 경기도 경기지만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전통적 경기 관련주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해당 업종에 다 들어가는 공통 부품은 뭐가 있지? 이걸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력 인프라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철강 쪽의 전반적인 시황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저는 뭐 대표적으로는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이런 피팅이 다 들어간다. 그러네요. 에너지용 관관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풍력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뭐 주가가 급등해서 부담스럽다면 이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 최근에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급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피팅주, 과거 이제 조선기자재주로 우리가 분류했는데요. 조선기자재 아니죠? 총합적으로 보면 에너지 기자재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기자재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 보이는 이런 피팅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시각이시네요. 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좀 경기 민감 업종 안에서 좀 다양한 다른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또 보는 동안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김정일 이사님 좋다고? 네. 그런 댓글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또 시청자분의 질문을 또 제가 대신해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 기대할 만한 게 있는지 질문이 네. 들어왔거든요. 네옴시티는 일단 그대로 만들어질지 여부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초 공사 중이고요. 공사가 진행 중인 건 팩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수주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 저는 현대건설 정도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주와 건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 실제로 짓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는 아마 중국 건설사들이 더 많은 물량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낮추신다면 국내 회사들 중에서는 과거 수주 레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링 능력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정도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진짜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건설 기계 쪽이 중장비 쪽 건설 장비가 있고 또 에너지 전력망 전선 이쪽이 있어요.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구별한다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뭐 지금은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단연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이나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이 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전기차 인프라도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이와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교체 수요도 이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음. 실제로 송배전 망망 개선에도 한 20%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더 투자하고 더 강하게 탄소를 태우지 않아도 20%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뭐 변압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뭐 재룡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예. 꿈틀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의 그룹 안에 넣어놓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탑픽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LS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예. LS의 최근 주가가 탄력을 이루는 것은 가장 기대했던 M&M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기에 M&M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LS가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비중이 높은 HD 현대 일렉트릭 정도를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관련주는 다 경기 관련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디테일한 거죠.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오늘 김정일 이사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빨려들죠. 네. 김종효 여사님은 빨려든다. 진짜 네, 네. 그 매력이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공개하고 아쉽네요. 김종효 여사님과 네.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고요. 윤아 씨가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네, 두 분 얼른 조심히 퇴근해 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